아산정책연구원 김준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틸러슨 경질. 네. 예. 이게 미 국무부에서 일어난 일인데 미 국무부에 본인과 같이 공부했던 지인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친구도 있고요. 그 후에 이제 알게 된 네. 지인도 있고. 그러니까요. 미 국무부에 꽤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도 알더라고요. 네. 걔는 요새 연락이 안 돼요. 너무 바빠갖고. 자, 틸러슨 경질에 대해서 네. 미 국무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직접 확인해 본. 국무부 내 이제 직원들 반응은 좀 다행이다라는 반응도 다행이다. 네, 잘 됐다. 왜 다행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틸러스 장관이 일단은 신망을 좀 많이 잃었어요. 와갖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들어와서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약간 좀 구조조정 비슷하게 이걸 뭐 군살빼기를 해야 된다. 기업가 출신이니까요. 네, 또.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무래도 이게 좀 잘 안 맞다 보니까 네. 국무부가 계속 수모를 당했잖아요. 예산도 막 30% 삭감당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틸러슨 덕분에 국무부 전체가 홀대받는다.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국무부를 이렇게 대변해 갖고 좀 강하게 맞서주는 것도 아니고 왜 우리는 이제 그래도 보스한테 기대하는 게 좀 있는데.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는데 이제. 그렇다고 뭐 폼페오를 되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이제 친한 사람이니까 우리들의 어떤 목소리가 좀 들어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부처 중에는 1등 부처라서. 당연하죠. 전 네. 세계에 돌아다니고 네. 미국이 하는 모든 그 외교적 의사결정에 국무부가 항상. 그렇죠. 다른 공무원보다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 뛰어나지 않습니까? 실제로 뛰어나고요.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부를 유난히 무시했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국무부에 빈자리들 많은데 안 채워주고. 절대 안 채웠죠. 네. 네. 그리고 그 빈자리 왜 안 채워주냐고 그랬더니 나 하나면 된다고. 원맨쇼. 네. 예. 나만 중요하다. 나만 매터하다고. 참 일관된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밖에서 보는 것과 그 안에서 보는 차이군요. 네. 미국 국무부 내에서는 틸러슨이 자기 장사만 한다고 생각했군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장관을 통해서 이제 부처 힘을 키우고 혹은 뭐 가림막이 되고 방패막이 되고 혹은 뭐 그런 걸 기대하는데 틸러슨이 전혀 그런 걸 안 했다. 전혀 그런 거 못했죠. 그래서 틸러슨의 성향과 상관없이 국무부에서는 차라리 폼페오가 낫다. 폼페오가 낫다. 네. 이어서 골드스타인 차관은 네. 왜 해고했습니까? 편들었다가 이제 해고가 된 거죠. 그러니까 왜 틸러슨이 해고가 됐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그 뉘앙스는 도대체 왜 해고를 했냐 이런 식으로 그것도 뭐 좀 기분이 굉장히 나쁘게 했으니까 너도 좀 같이 가라 그래서 자른 거죠. 아니 저는 점점 그 트럼프를 통해서 말도 안 되긴 한데 트윗으로 해고하는 건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FBI 국장 코미 같은 경우도 네. 뉴스 보고 알았잖아요. 자기가 해고당할 줄.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요. 예. 근데 뭐 백악관에서는 사실 처음에는 금요일 날 이제 켈리 실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했어요. 네. 근데 틸러슨 장관이 켈리 비서실장. 네, 비서실장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틸러슨 장관이 이제 원래 아프리카 순방 중이었는데 네. 금방 돌아왔거든요. 좀 이렇게 축소를 하고 일정을. 그리고 월요일 날 인터뷰를 한 걸 보면은 뭐 북한한테서 아직 뭐 소식 들은 건 없고 들어오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 보면은 몰랐던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네. 네. 저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이 아니니까 네. 통쾌함도 있어요. 일종의 묘한 쾌감 같은 거. 확 자르는구나. 말도 안 되지만 저는 미국인들이 이 과정 전체를 단칼에 자르는 것에 대해서 이게 말이 되냐? 좀 드라마 같죠. 약간. 예. 그 이제 뭐 리얼리티 쇼 흉내낸 건데. 그렇죠. 예. 연인 사이에 이별할 때 문자로 한다고. 정말 그거는 최악이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한 거 아닙니까? 지금 공개적으로 SNS에서 예. 나 방금 잠깐 잘랐어. 이렇게 소위 이제 백악관에 자기 사무실에서 사인을 할 걸 트위터로 쓰고 끝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틸러슨 장관이 이 송별사 같은 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보통은 그래도 지금까지 자기가 정부에 서브를 할 수 있어 굉장히 영광이었고 대통령한테 감사드리고 그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영광일 리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한테 감사 요거 싹 뺐어요. 근데 저는 잘릴 것 같았어요. 왜 잘릴 것 같았냐면
북미 정상회담을 네. 성사시킨 것이 이 틸러슨에게 조금이라도 공이 돌아갈까 봐 그거 견딜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즉시 아니 성사시켰잖아요. 그렇죠. 예. 성사시켰기 때문에 언론들이 계속 이제 이거는 뭐 틸러슨 장관이 노력해온 덕분이고 예.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뭐 이런 분석 시작하면 왕짜증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모든 영광을 자기한테 와야 되는데. 근데 원래 싫어했어요. 원래 싫어했지만. 원래 싫어했고. 근데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내버려둔 거잖아요. 또 그 비서실장이 반대하고. 비서실장하고 이제 매티스 장관이 반대를 했죠. 작년 11월에 경제설에 아주 세게 나왔고 당시에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 막 짐 싸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매티스 장관이 그 당시에 사실 나왔던 얘기가 틸러슨 자르면 나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근데 요새 나와갖고 그 얘기가 다시 돌더라고요. 그랬었는데 그래도 뭐 틸러슨을 잘랐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정부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밸런싱이 돼야 되는데 한쪽만 계속 나오면 안 되니까 당연히 네.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줘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짜증나기도 하고 그랬을 그리고 텐데. 자기 말 잘 듣는 충성파를 꽂아 넣고 싶었던 거죠. 네. 그것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이 대북 성과를 본인이 다 누려야죠. 네, 온전히 누려야 하는데 이게 떠든 사람들 빨리 잘라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미국 언론들은 어떻습니까? 이 처음에 뉴스가 전해졌을 때 네. 그리고 뉴스가 전해진 이후 한 일주일간 미국 언론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처음에 물론 굉장히 충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틸러슨 물론 이제 메인스트림 쪽에서 좀 약간 리버럴한 쪽은 틸러슨의 해고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를 하죠.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버텨나겠냐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저는 이제 대북 성과 혹은 대북 북미 정상회담에 관한 그 충격적인 뉴스 이후로 어떤 반응이 조금씩 어떻게 좀 반응이 정리돼 가느냐. 처음에야 뭐 다들 충격받았겠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문재인 대통령 칭찬. 야 대단하다. 뭐 굉장한 사람이다. 뭐 전 세계대로 나왔으니까. 예. 예. 그리고선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우리는 우리 대통령 갖고 어떻게 하냐. 북한 쟤네들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지금 뭐 외교안보 라인도 상당히 공백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이 좀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그냥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북한을 어떻게 믿냐. 이게 뭐 굉장히 성과가 있기는 힘들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더군다나 우리는 준비도 안 돼 있다. 그래서 이게 뭐 제정신을 가지고 한 것인지 모르겠다. 좀 비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굉장히 나쁜 뉴스가 지금 보선이 진행 중인데 그죠? 예. 보선. 네. 미국에서 그 펜실베니아 주에서 보선 결과가 나왔죠. 네, 0.3%로 민주당 후보 램이 이겼죠. 그 의미를 좀 해설해 주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1월 20일 이래 작년부터 지금 이번 펜실베니아 선거까지 8번 선거가 있었어요. 보궐선거가. 연방의회 선거, 상하원 선거인데 그중에서 3곳을 민주당이 가져갔어요. 근데 민주당이 가져갈 만한 정말 민주당 텃밭이어서 당연히 가져갈 곳은 딱 한 군데였어요. 캘리포니아 34번 디스트릭트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알라바마 상원 굉장히 충격적으로 가져갔었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펜실베니아 가져갔고 근데 나머지가 사실은 그 한나 캘리포니아 빼고는 전부 다 공화당 텃밭이었거든요. 이게 그 펜실베니아 요 지역은 흔히 말하는 러스트벨트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켰던 쇠락한 그렇죠. 예, 쇠락한 네. 뭐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철강 산업 지역 네. 거기 기반한 동네에서 졌다는 게 그렇죠. 거기가 바로 그러니까 굉장히 서버브가 하나 있고 그리고 피츠버그 바로 아래쪽. 그래서 철강 산업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 20%로 이겼었고 지난 한 8번을 내리 공화당이 차지했었던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자유한국당이 대구에서 혹은 예, 민주당이 광주에서 그런 정도의 의미로 충격적으로 물론 격차는 적었지만 졌다는 게 문제 아닌가. 졌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게 더욱 공화당 혹은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악재인 게 관세 폭탄 막 전 세계를 향해서 난리를 쳤는데 저는 요 타임에 맞췄다고 보는데 여기 졌어요. 근데. 네. 아무 소용 없이. 바로 일주일 전이었죠. 관세. 그리고 게리콘 그만두고 어쩌고 했는데. 네. 그걸 저는 이 선거를 향해서 때린 거라고 봤는데 졌어요.
네. 이게 안 통한 상당히, 거예요. 예, 상당히 뼈 아플 거예요, 공화당한테는. 그래서 여태까지 재보궐선거를 보면은 네. 확실히 민주당 쪽으로 훈풍이 불고 있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이 뉴스가 근데 너무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든 게 이러면 이럴수록 북미 회담 성사 가능성 올라가는 겁니다. 어떻게든 해내려고 트럼프 대통령이 노력을 했습니다. 관세도 안 통하네? 뭔가 좀 사실 근데 북미 회담이 중간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요. 이게 뭐 유권자한테 뭐 그건 아닌데. 그런데 이제 객관적인 그 제3자 논평가들이고 네. 트럼프 대통령의 눈으로 보면 그렇죠. 뭐라도 붙잡아야 되는데. 뭐라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뭐라도 붙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 나올수록 북미 회담의 성과는 올라간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적으로 코너에 몰리면 몰릴수록 좋다. 그래서 아주 굿뉴스군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한 게 우리가 미국의 정치 상황을 이렇게 바라보고 이용할 날이 올 줄이야. 아, 그러네요. 그런 적이 없어요. 미국이 네. 다른 나라를 상대로 항상 이렇게 해왔지. 그렇죠. 예. 네. 트럼프한테 땡큐고요. 볼수록 또 귀여운 데가 있더라고요. 아니 북미 정상회담 한다는 얘기 듣고 나서부터는 네. 저는 노벨 평화상 꼭 트럼프한테 줘야 되겠다고. 미국 혹시 언론은 이런 반응은 없나요? 노벨 평화상 이번 노벨 평화상은 누구에게 뭐 이런 이야기?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얘기가 나오죠. 문재인 대통령이 네, 받는다면 1순위고 뭐 미국 트럼프 언론에서? 대통령도 뭐 만약에 성사가 돼서 잘 풀려 나간다면은 이제 물망에 오를 수 있죠. 외신에서도 그런 얘기가 우리끼리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네, 있어요. 예. 네. 이거 된다면 누군가 평화상 받는다면 그럼요. 누가 받냐 도대체. 공동수상은 또 싫어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는 우리 모두 달려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당신이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된다고. 그럼 좋아요 계속 눌러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어제 문자 왔는데 그걸 직접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좋아요 눌렀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신경 쓴다는 겁니다. 아, 또 우리가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달려고 하셨어. 어렵지 않잖아요. 그럼요. 예, 노벨 프라이즈 투 유 이런 거 하면 되지 않습니까? 가장 적당한 영어 뭐 있습니까? 이럴 경우에. 글쎄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for you야 됩니까? to you야 됩니까? 아니면 뭐. 둘 다 써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예. 알아서 섞어 쓰시고 이제 네. 다 똑같이 근데 쓰면 안 너무 돼요. 또 일괄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그러니까요. 두개 쓰면 좀 너무 예문을- 티나니까 약간 다르게 또. 예문을 좀 정해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AS 시간에 예문을 알려드릴 테니까 좀 스펠 틀려도 되거든요. 아, 그럼요. 그게 예. 더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틀려도 되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한국 사람들이 달려와서 하는구나. 나는 위대해 그러면서 계속 좋아요 찍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습게도 과거에는 말도 안 되는 건데 우습게도 이번에는 북미 회담 성사 가능성을 차곡차곡 올리는 것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실제로. 국민이 나서야 되는 거죠. 중간 선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합니까? 그런 거 이제 안 하려고 그러는데 물어보세요. 아니 지금 현재 미국 분위기에서는 너무 머네요. 그럼 이 얘기로 돌아올게요.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는 놀랬고 미국 예. 언론들도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문재인이 어떻게 이걸 해냈지? 뭐 이런 식의 반응들. 예, 대단하네. 뭐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국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될 네.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조금 약간 회의적인 얘기가 많긴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그 준비가 되지 않았다. 뭐 이런 네.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네. 북한은 어떻게 믿냐.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을 못 믿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둘 다 준비가 안 됐다.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또 이렇게 우리 언론에서 받아 쓰니까 네. 미국에서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그래서 네.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기본적으로 회의적인 시각이 조금 더 많은 주류 건 사실이에요. 미디어는 그러니까요. 네. 주류 미디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왔던 여태까지 거의 모든 일에 대해서 비판해 왔는데 네. 그 관점의 연속 손상에서 비판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살짝 배신감을 느끼는 거는 이제 민주당이 오히려 또 막 반대를 하고 뭐 이래갖고 이러면 안 되는데 민주당이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들죠. 오바마 시절이나 그 이전이나 미국은 항상 이렇게 한반도에서 대치 상황을 충분히 즐겨왔잖아요. 누려왔고 그 경제적 이득을 가져갔고 무기 팔아가지고 그 상황을 영원히 해소시켜 주려고 시도했던 대통령이 클린턴 한 번 있었고요. 그죠? 네. 그리고 나서 클린턴 대통령은 김대중이라고 하는 그 당대 인물에 설득됐고 그때. 올브라이트 표현에 의하면 거인의 어깨에 올라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는 정말 존경한다고 하고 설득됐었고
그 이후에 부시가 살짝 시도하려다가 또 안 됐고. 예. 이번에 더 이상한 인물이 나왔는데 그래서선 된다고. 의외로 봅니다. 될 수 있죠. 그러니까요. 네. 자, 미국 상황은 그렇다고 합니다. 주류 미디어는 걱정하고 있고. 예.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서는 국내적으로는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다. 네, 지금 네. 뭐 백악관에서 또 누가 나갈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또 상황 발생하면 모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의 김지윤 박사였습니다.